자,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2회를 진행합니다. 자, 25번으로 들어갑니다. 25번.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기, 납부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요. 틀린 겁니다. 틀린 것. 1번 무상. 상속은 제외한다. 그러면 증여가 되겠네요. 증여다.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도 올해 개정됐어요. 올해 개정됐다. 이것도 증여로 봐서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답은 1번. 자,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기한은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맞네. 그 다음 건물, 토지가 아니라 건물은 뭐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그 다음 법정 신고기한 종부세는 언제? 기한은 종료일이죠? 12월 1일부터 15일. 기한은 끝나는 날, 이날. 납기는 처음부터 끝을 얘기합니다. 납부 기간이니까 기간. 그 다음 예정신고 기한. 건물. 자, 건물은 뭐다? 말일부터 몇 개월입니까? 2개월. 답은 1번 개정법이에요.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 증여도 올해부터는 60일이 아니라 3개월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26번으로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네요. 옳은 것.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소득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31일. 틀린 점이네요.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벌써 틀렸네. 어떨 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합니다. 틀렸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맞죠?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지방교육세, 이해와 이해는 부가세예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러면 다 맞히잖아. 본세를 길게 얘기했잖아. 그 과세 표준이라는 세목, 본세를 얘기합니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 줄여서 사주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다?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7월 1일이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틀린 거예요.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 자, 옳은 것.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디귿과 리을.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27번. 자, 27번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옛날에 취득세 2%를 빼는 겁니다. 왜 2%를 빼야 될까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자, 빼는 거 모두 묶기 환매 등기
등기만 하라 2% 빼고 매도자, 매수자는 맞죠? 그리고 무덤은 몇 프로만 낸다? 2%만. 이거는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한 겁니다. 2%만 내는 거죠. 중과기준세율. 재산분할도 2% 빼고 그 다음 공유물도 2% 빼고 지목변경은 2%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만 과세하는 거, 간주취득, 그리고 2% 빼는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리을, 공유물, 표준세율은 2.3. 이거는 특례세율을 물어보니까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간주취득이나 무덤이나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2%만 과세를 합니다. 27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28번.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1번 증여 또 나왔어요. 개정됐어요. 증여, 부담부 증여든 일반 증여든 말일부터 3개월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자, 신고납부 기한 이내더라도 불안하니까 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절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경감됐다. 이게 추징 대상이 되면 역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주의하자. 가산세 제외.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 2%짜리죠.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가액이 증가할 때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는 80% 이거 중과산세. 그래서 이 지목변경은 등기 안 하는 것이므로 중과산세를 징수한다가 아니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2%만 내는 거예요. 아니한다 80%. 그리고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때는 장부를 갖춰야 돼. 장부를 갖추고 보존해야 돼. 없다. 그러면 가산세를 늘려버리죠. 몇 프로? 법인 열받아 10%지. 10%. 20 틀렸네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 전체 문제네요. 옳은 것 29번 전체 문제. 1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모든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는 몇 프로? 50%지. 60 틀렸네. 50이에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했다. 그러면 나눠야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았잖아. 한꺼번에 샀어. 이럴 때는 개별 주택 가액을 토지나 건축물의 뭘로 나눈다? 가액 비율로 나눈다. 그래서 각각 토지, 건축물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평가했을 때는 토지나 건축물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았잖아. 이럴 때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 주택 가액을 뭐다? 토지나 건축물 가액 비율, 즉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29번.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밖에 없다. 그리고 같은 등록이 관계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등기소가 2개죠? 등기소가 2개니까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4번은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둘 중 큰 걸로 해요. 만약에 클 때는 신고가액입니다. 적으니까 시가표준액 없더라도. 그리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둘 이상 저당권이야. 같은 채권이니까 이거를 몇 개로 봐? 하나로 보아. 그래서 각각이 아니라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등록면허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1번 또 나왔다. 50%, 60 틀렸죠?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달라졌다. 달라지면 그 가액이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법인 장부 등으로 증명하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30번에 2번도 틀려서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틀려도 증명하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없다. 등록면허세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100분의 100씩 말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묘지, 무덤은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등록은 뭐다?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법 범위가 세분화됐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30번의 답은 5번 개정법. 그다음 이 법률이 나오면 등기 등록은 무조건 비과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문제네. 납세의무자를 물어본다. 틀린 것. 납세의무자는 왜 출제될까요? 점수 주려고. 31번 공유. 자, 공유는 무조건 지분만큼 지분권자. 괄호 잘 봐야죠. 항상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걸로 본다. 옳은 지문. 그리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뒤에 오는 지문은 사용자 있다, 없다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지자체, and 연부, and 뭐다,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만 법상 납세의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맞죠? 그 다음 공부상은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사실상은 종중재산인데 신고 안 했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종족을 모르니까 고지서는 개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갑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본다. 자, 상속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 틀렸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답은 5번이네요. 틀린 것. 근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엔드 개념. 근데 신고가 됐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또는 등기가 이행됐다 그러면 옳은 지문. 둘 다 안 됐을 때는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주된 상속자,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누가 주된 상속자다? 연장자, 엔드 개념이에요.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이네요.
학급 문제다. 표준 세율. 자, 골프장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 4%. 사치성 부동산. 그 다음 공장용 건축물. C가 아니라 읍이죠. 건축물은 0.25. 0.25%지. 고급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0.1에서 0.4% 4단계. 그리고 별도 합산은 별리사 0.2에서 0.4% 3단계. 자, 과밀억제권 외에 읍면 C가 아니잖아. 공장용 건축물도 건축물은 뭐다? 0이 오네요. 건축물 과밀억제권이에요. 외에 읍면지역의 외에 읍면지역 0이 오네. 025에 025. 그래서 32번. 자, 근데 여기서 2번은 뭐다? 공장용 건축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를 물어보죠? 부속 토지. 이거는 분리과세잖아요.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가자. 0.2%. 그럼 가장 높은 거는 1번밖에 없네요. 1번이 가장 높은 거다. 2번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0.2. 과밀억제권 외에 공장용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은 0.25. 이렇게 되죠. 자, 33번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 전체 문제. 틀린 거네요. 33번. 1번. 건축물. 과세 표준은 항상 시가 표준에게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네요. 가액. 비율은 몇 프로? 70%. 70%요, 70%. 자, 그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할 때 무료는 비과세입니다. 무료는 비과세 맞죠? 그러나 유료가 들어가면 과세로 전환됩니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무료니까 부과하지 않죠. 33번. 그 다음 물납. 자, 물납입니다. 자, 허가하는 경우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로 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그 다음 주택과 토지의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과표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이 포인트야. 뭐를 물어봐? 토지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구분하면 안 되죠. 단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과표를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 공시가격이 3억 원이다. 주택이네. 100분의 105. 이게 뭐다? 폐지됐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무조건 없어졌어요. 왜? 과세 표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이 종전처럼 100분의 150입니다. 그러나 주택은 폐지. 뭘로 바뀌었다? 과세 표준 상한제로 바뀌었어요. 상한제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정답은 5번입니다.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자,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틀린 거네요. 34번 종부세. 1번 토지 매매네. 유상. 잔금 기준이죠. 잔금 기준, 등기 기준. 그럼 잔금이 언제 끝났다? 6월 29일. 그럼 6월 1일까지 끝나면 매수자. 6월 1일부터는 매도인. 맞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죠? 항상 주소지로 갑니다. 그리고 납세자계 부정행위가 없으며 사기부정 10년을 안 쓰죠. 그럼 제척기간을 물어보잖아.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7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입니다. 3번. 제척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5년이에요. 5년. 5년. 답은 3번. 그래서 이 제척기간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 무신고 제척기간 안 쓴다고요. 그 사기부정은 10년이잖아. 10년. 무신고는 7년. 그럼 사기부정이 아니니까 5년. 그리고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납부기한, 납세, 의무, 성립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제척기간의 기산일, 납세기한 다음 날. 틀렸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그 다음 4번. 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그러나 신고 납부하는데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적용돼요.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없어요. 무신고는 안 쓴다. 정부가 결정하니까 종부세는 물납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자, 3번이네요. 정답은.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로 들어왔네요. 임대업 들어왔어요. 임대다. 자, 틀린 거다. 임대 사업소득이죠. 35번을 진행합니다. 1번 주택 두 채를 소유했다.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다. 그럼 월세는 과세하죠? 왜? 전체가 두 채니까. 그러나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합니다. 비과세. 그럼 이 지문은 월세를 물어봐, 전세를 물어봐. 월세. 그러니까 과세된다. 2번 주택 한 채인데 기준시가 12억은 12억 초과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항상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실거래가에 가면 안 돼요. 기준시가 12억 초과 범위. 고가주택이네. 그럼 전세 놨네. 그럼 전세를 받고 임대하는 거는 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채더라도 뭐다? 월세를 놓으면 과세합니다. 그러나 전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거주자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분 등기될 때는 당연히 각각 하나. 그리고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죠. 그리고 5번.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이잖아. 근데 채외자가 들어갔으니까 상가야. 상가는 뭐다?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뭐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나오면 공제해야 한다. 포인트가 뭐다? 제외한 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이 5번이네요. 정답이 5번입니다. 자,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죠. 36번.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한 내용이다. 뭐를 물어본다.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1세대 1주택. 그러면 일반 주택인지 고가주택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액으로 15억. 자, 실거래가액이 15억 원이니까 12억 초과됐죠?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 취득가액은 확인이 불분명하니까 추계해야죠. 추계해야 되고 기준시가가 나와 있고 거래일자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5억이야. 15억 빼기 취득가액 불분명. 취득가액이 확인 불명하죠? 이거를 구해놓고 그 다음 필요경비 반드시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계산을 2번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주택에 대한 전체 양도 차익이 나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뭐를 구해야 돼요? 고가 주택에 대한 뭐다? 양도 차익을 구해 4번을 구합니다. 시험자에 가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취득가액이 확인 불가능하니까 추계 1순위는 매매사례가액. 없네? 없어요. 자, 2순위는 감정가액, 매각만기.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매매거래가액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 분다는 거죠. 그럼 실지 양도가액 곱하기 기준시가로 나눈다. 그럼 기준시가 나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80%네요. 80%만큼 환산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다? 80%. 80%죠? 88호 40, 81은 3. 12억이네. 이 12억이 뭐다?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추계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야?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물건별 공제율.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이네. 그래서 물건별 공제액은 부동산은 3%입니다. 등기됐잖아요. 그죠? 등기됐으므로 공제율은 3%예요. 3%. 3%라고요. 주택이니까 부동산이니까 3%. 미등기는 0.3. 그럼 계산공제액은 3, 40이 1200. 이렇게 나왔네. 그럼 총 필요경비는 얼마야? 12억 1200. 그럼 15억에서 1200 빼면은 8800이 나오죠?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은 2억 8800만 원. 이게 전체 양도 차익 2억 8800만 원이 없네. 자, 그럼 고가주택이니까 12억 초과만 비율만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12억 초과를 계산해야죠. 양도가액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얼마를 차감?
12억을 차감하면은 비율이 나와. 즉 15분의 3억만 계산한다. 15분의 3. 그럼 비율이 뭐야? 20%. 3밀은 3, 3, 5, 15. 5분의 1이네. 그럼 20%를 여기다 전체 양도 차익에다 곱하면 됩니다. 20%. 28은 16. 28은 16. 하나 올라갔죠? 2는 4.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도 계산은 잘 못하더라도 계산을 통해서 법 이론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가주택이 나왔을 때는 뭐다? 12억을 차감한 비율을 양도차익에 곱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37번.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추계 결정해야죠. 순서로 매, 감, 환, 기, 기준시가, 순처. 순차, 이거를 취득 당시 가액, 매감, 환기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그 다음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를 적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맞네. 그리고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또 하나 뭐가 있어?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 적었으면 옆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포함돼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죠. 그리고 환산가액은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거예요. 80%. 그래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가할 때는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죠.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못 써.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쓴다고요. 추계할 때만.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 나왔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구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었다는 것은 추계했죠. 반드시 옆에 뭐를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그래서 취공이잖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이거 기준시가의 공제율. 이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를 포함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 그래요. 취공 공제율 3%.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증명했네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38번. 자, 이번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38번 1번. 자, 1세대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죠. 자산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럼 1년에 4%. 그럼 최대 40% 공제받네. 10년 이상 거주하면 역시 4%. 최대 뭐다? 40%. 그럼 공제율은 80% 맞죠? 맞네. 2번.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뭐다? 당연히 법령이 정해주면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그 대신 세율이 높아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항상 어떻게 나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하죠?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증여 재산의 이월과세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가 취득 당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증여한이에요. 그래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증여한. 즉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이월과세.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뭐다? 당연히 적용한다.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서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럼 공식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뭐를 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다. 양도차익하면 안 되죠?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이다. 그래서 2월 과세 보유기간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 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증여한 즉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보유기간을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3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나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18년 1월 20일 취득했어요. 3억 원에 취득했다. 이걸 갑이 배우자 을에게 22년 3월 5일 증여하니까 증여가액이 8억으로 높아졌네. 후 을이 23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과 을이 특수하게 아닌 병에게 얼마에 양도했다? 10억 원에 매도했다. 포인트는 배우자. 2월 과세 지문이네요.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2월 과세. 갑, 을, 병. 주는 자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자,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양도했다. 몇 년 이내 양도했다? 10년 이내. 그럼 이 수중자는 누구예요? 특수관계인 배우자. 자, 얼마에 취득했다? 3억. 3억 18년. 그 다음 이거를 증여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니까 증여가액을 평가하니까 8억이 됐네요. 높아졌어요. 이렇게. 그럼 22년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양도를 했네요. 얼마에? 10억에. 그래서 우리는 뭐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무슨 과세라 그런다? 2월 과세. 2월 과세. 그럼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그리고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내야죠. 이렇게 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적어주는 거예요? 3억.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줍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이다. 그럼 배우자끼리는 증여를 인정함으로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뭐가 없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책임은 수중자가 냅니다. 연대 납세무가 없다. 그래서 항상 1번
2번, 3번, 4번, 5번 6개가 돼야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럼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갑이 아니라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입니다.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지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거 개정된 거예요. 그럼 을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10억에 팔았죠? 10억. 그 다음 취득가액. 빼줘야죠? 누구 거? 3억. 3억을 빼.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수리비용, 가치가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1억 들어갔어. 그 다음 양도비가 있다면 양도비. 양도비가 얼마 들어갔어. 그러면은 수중자의 전체 양도 차익이 나오네. 이렇게 얼마 나오겠죠? 이번에 개정된 게 이거야. 이 자본적 지출액은 누가 지출한 거야? 수중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집수리 비용,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 발코니 확장공사, 방 확장공사, 뭐 샤시 공사 이런 거, 이런 거 공제를 해주잖아. 그럼 올해부터는 뭐다? 이해가 지출한 것도 해줘. 올해부터는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수중자가 지출한 것만 해줍니다. 올해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것도 해준다고요. 그럼 1억이다. 그럼 이게 1억이다. 그럼 합쳐서 2억을 빼주겠다. 즉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개정법. 그래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올해부터는 뭐다?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2번입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언제? 여기서부터 따지나 18년에 취득해서 24년에 팔았으니까 3년 넘었죠? 이렇게 안 한다고요. 보유기간 2년밖에 안 되잖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장특공제를 계산하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세율도 계산합니다. 그럼 3년 전 되고 그 다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틀렸죠? 세액공제된다. 틀렸어요. 뭐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을과 갑은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모든 세금은 을이 책임진다. 없다.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아니한다. 39번의 답은 2번이에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요.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40번으로 들어갑니다. 국내 설명으로 옳은 거네. 40번 옳은 거네요. 자, 특수관계인. 이거는 뭐다? 배우자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동생. 동생에게 증여한 후 팔아먹는 거다. 그럼 증여세는 동생은 뭐다? 동생에게 증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로 인정 안 해. 그래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 문제입니다. 부인 규정 문제는 이월과세와 원리가 똑같은데 세금 관계가 달라지죠? 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으면 이월과세입니다. 을이 동생이야. 그럼 특수관계인이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뺀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한 거야. 그럼 세 개는 똑같아. 기본이 세 개는 똑같은데 세 개는 달라. 그래서 증여세는 동생에게는 증여할 일이 없다. 돌려주고 끝나. 환급하고 끝난다. 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에는 이월과세는 산입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갑이야. 증여자가 직접 한 걸로 본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우회양도. 이쪽은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거, 줄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과세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회피하는 거, 줄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에는 뭐다? 동생 수중자죠?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봐. 2억이야. 2억. 근데 형이 직접 팔았다고 가정하니까 형의 양도세가 있어. 형의 양도세야. 양도세가 5억이 나왔어. 그럼 형이 팔면 5억을 내. 5억을. 근데 동생을 통해서 2억을 낸 거야. 3억 띄어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 갑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5억을 걷겠다 이거지. 그럼 여기 똑같고 세 가지는 다릅니다. 세 가지는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 안 해. 이월과세 환급하고 끝나.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 중에 4번을 물어보네. 증여세 돌려주고 끝납니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옳은 거는 뭐다? 1번밖에 없네. 자,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 배우자. 그래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양도해서 내가 2월 과세잖아. 또 나왔다.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해서 필요경비에 뭐다?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그리고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하는 세금이 포함됐다. 이제 비용 처리합니다. 또 나왔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잖아. 사업에. 그럼 상가객 비용 처리할 때 사업에서 먼저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동산 권리와 뭐를 팔았어? 토지 마이너스가 났다. 양도차손을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결손금. 그럼 같은 자산이니까 소득에서 뭐다?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이번에는 뭐다? 미달양도에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달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미달 양도. 자, 인정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야? 5% 이상. 이럴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3억 이상 차이 나요? 그럼 2억 차이 나네.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네. 3억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시가에 의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5억이라면 3억 이상에 들어가. 맞는 지문이죠? 그다 2억이니까 3억 이상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그냥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시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하잖아. 아, 3억 이상이 안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로 봐서 시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1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형 모의고사 2회까지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된 것은 반드시 복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